어제는 인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어제 강의 내용보다 오늘 게 훨씬 더 준비 많이 하고 내용도 좋아요. 일요반 수업은 아시다시피 1년에 2번 합니다. 4월에 했었고요. 이번에는 9월에 하려다가 9월에 명절도 끼었고 제가 어디 여행 가느라고 조금 늦췄죠. 그래서 10월인데 10월에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9월에 더웠어요. 9월에 덥지 않았나요? 9월 중순만 해도 더웠죠. 원래는 너무 더웠습니다. 올 겨울에 또 많이 춥대요. 여름에 배짱이었던 분은 이제 겨울에 헐벗고 다녀야 되고 여름에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신 분들은 아마 또 따뜻한 겨울이 되겠죠. 아직은 겨울이 아닙니다. 결실의 계절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료를 만드는데 한 열흘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좋은 게 맞나? 이런 생각으로 전국구 다 뒤졌어요. 여러분 드린 자료는 불과 5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물건이잖아요. 이론을 싹 빼고 물건인데 2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다 수도권이고 3페이지는 아래쪽에는 지방 거고요. 4페이지는 약간 특수 물건이어서 두루두루 섞였고요. 아파트만 얘기하기가 그래서 저는 요즘 오피스텔이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오피스텔을 뽑았는데 오피스텔은 뽑다 보니까 다 인천 거네요. 자, 이걸 가지고 4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할 겁니다. 정말이지 아파트는 내 눈에 띄는 거는 다 뽑았어요.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무지 많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4시간 오늘 수업이죠.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하고 1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또 2시간 수업인데 1시간에 한 페이지씩 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자료에 수울 거를 제가 많이 올렸어요. 2페이지에. 2페이지에 1번부터 7번까지가 서울이고 금액들이 웬간하면 10억 넘어가요. 이걸 내가 뽑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비쌌어.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학원에서 낙찰 받는 분이 계시네요. 아파트를 저는 판단할 때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에 올려놨는데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걸 봅니다. KB 통계. KB 통계가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흐름은 알 수가 있으니까. KB 통계 이걸 보죠. KB 통계 들어가셔서 여기 요걸 봅니다. 가격 증감. 이게 빨간색이 상승이고 파란색이 하락인 건 다 알고 계실 테고 지금 빨간색으로 서울이 바뀐 거는 한 석 달 됐어요.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죠. 오른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었죠. 오를 거다. 서울이 오를 거다라고는 판단은 누구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너무 올랐던 것 때문에 언제 오를까였는데 좀 내려앉았잖아요. 내려앉았거든요. 내려앉았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봤고 또 서울이 오른다라고 보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공급이 모자란다였거든요. 공급이 모자란다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현재죠. 현재와 과거죠. 그래서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한다. 뉴스 주춤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게 이제 대출의 영향이다. 아니면 좀 올랐기는 했는데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춤하고 있는데 저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오를 거나 급등하지는 않겠죠. 이런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봅니다. 서울에 투자하실 분, 실거주하실 분은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울을 보는 분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방을 봐야 되는데 수도권을 봐야 되는데 지방 대도시는 다 보합인 것 같아요. 부산 떨어지고 있고 대구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지고 있죠. 인천만 수도권이어서 조금 오르려고 하는데 인천이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공급이 많아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방 도시 중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던 여러분 오늘 자료에 그걸 좀 드러냈는데 부산
부산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많이 떨어졌는데 원래부터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부산이. 이게 필요주택인데 공급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부족이라고 표시해놨는데 그렇다고 부산이 지금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을 봅니다. 부산, 대구는 올해 내년에도 공급이 좀 있어요. 근데 대구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대구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울산 공급이 적어졌거든요. 그리고 울산은 잘 돌아가는 도시죠. 조선이나 자동차가 잘 돌아가니까 역시 오를 가능성. 부산, 대구, 울산은 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는 부산, 대구, 울산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울산은 약간 내리는 건 아니죠. 지방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는 부산, 대구, 울산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오늘 물건이 여러분에게 드린 물건 중에 3페이지에 부산, 울산, 대구를 그래서 일부러 넣은 거예요. 눈에 띄더라고요. 부산이나 대구, 울산이 오른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단지를 골라서 몇 개 올렸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좋은 단지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이 사시는 경기도 이미 올랐습니다. 어디가 올랐냐면 성남, 분당이 올랐고요. 수원도 오르고 있고 과천 오르는 거는 뭐 뻔히 아는데 과천은 넘사벽이죠. 하남이 올랐습니다. 하남이 오르는 거는 제가 조금 미리 예측이 됐었어요. 공급이 없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하남 오를 거라고 했는데 실제 작년 자료 보면 하남이 오를 가능성을 제가 언급했는데 작년에 오르진 않았거든요. 하남이. 근데 올해 오르네요. 약간 늦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오르는 내용들이나 실제 상승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그래프와 그다음에 앞으로 보여줄 부동산 지인 현재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는 KB 통계를 보고요. 앞으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는 부동산 지인을 보는데 물론 공급이 적다고 항상 오르고 공급이 많다고 항상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두 개를 조합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제 나름대로 한다고 보는데 물론 그 외의 뉴스도 보죠. 뭐 전국적으로 뭐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이런 거 보는데 서울이 오르는 거는 정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적다라는 거. 공급이 적다는 하남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역시 공급이 적었다. 하남이 공급이 꽤 오랫동안 적었어요. 작년, 재작년 제 강의 교재 보면 특히 작년에 저는 하남이 오를 거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안 오르니까 자꾸 제 목소리가 이제 줄어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늦게서 오르는 셈이 됐죠. 그리고 지금 분당이 오르고 있잖아요. 성남 한번 볼게요. 성남이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이 경매나 부동산을 오래 보신 분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강남 오르면 분당 오른다, 일기 신도시 오른다. 근데 저는 이 분당이 오르면 그 다음에 수지가 오르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과 수지는 되게 가까워요. 가깝고 지하철이 많이 다니고 교통이 좋죠. 그래서 성남이 지금 이게 오를 때 분당이 오를 때 그 용인 수지를 봐야 돼요. 이 얘기를 최근에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는 많죠. 용인 전체는 많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 처인구 쪽이고요. 용인 수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많은 거는 처인구 쪽이죠. 저 동쪽에 이제 거기 SK나 남사 쪽에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 많은 거고요. 실제 수지나 기흥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지금 분당 들어가는 게 좀 늦다라고 판단하면 그럼 수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 보면 한 페이지 중간에 수지가 좀 있죠. 저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여기 올려놓은 게 당연히 이 물건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올린 게 아니고 수지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걸 전제로 수지 물건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현동, 풍덕천동, 축전동 이게 보여서 실제 거기 거래되는 거 가격의 움직임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연애원이시면 제 강의 뭐 많게는 요 뒤에 있는 100억 원 내가 무슨 얘기할 건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워낙 강의를 많이 들어서 어떤 제스처가 하는지 별로 웃기지는 못하지만 언제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지 다 알고 있는 애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연애원이신데
그러면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디가 오를 거다를 여러분도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앞장서서 가서 기다리셔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지. 남들 따라가서는 결국 돈 버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얘기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될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왜 이걸 뽑았나? 두 가지잖아요. 수익을 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죠. 올라줘야 되고 사게 사야 돼요. 이 올라주는 게 뭐냐? 지금보다 가격이 장래에 1년 후에 2년 후에 더 올라 있다면 돈 버는 거고, 아니면 지금 1억짜리인데 7천 8천에 살 수 있다면 벌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텐데, 앞부분은 상승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 저 뒷부분에 한 세 번째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약간 특수 물건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뭘 봐야 되나? 이 방금 제가 얘기한 두 개의 그래프, KB 통계,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지인에서 나오는 공급. 이 공급은 꼭 부동산 지인 거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지인 보는 게 이렇게 좀 편한데, 여러분 많이 보는 아실을 들어가 보면, 아실은 조금 같은 내용이라도 판단하는 게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서울은 모자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 지인하고는 약간 좀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미 오르고 있다면 사실 좀 늦다. 지금 가격이 바닥이거나, 아까 제가 부산이나 대구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게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떨어진다면 바닥이 아니죠. 떨어졌다고 보면 바닥이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거고, 그런 상황에서 대구와 부산의 공급이 무지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서울은 바닥이 아니에요.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얘기하는 거고, 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투자를 고려할 때 어떤 지역을 선정하게 되잖아요. 방금 제가 수지를 얘기한 것처럼 수지, 수원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산, 대구 그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그 지역에 나온 물건 중에서 할만한 거, 대단지. 요즘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트렌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료에 어딘가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대단지, 대도시 신축, 준신축. 전에는 뭐 신축 여러분 좋아하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요즘 들어 이제 그 얘기가 더 나오잖아요.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신축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실제 많이 올랐어요. 오른 거는 신축이 올랐지 구축이 오른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몇 년까지 볼 거냐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뭐 준신축까지,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도 관심 가져라. 그리고 이거는 제 판단인데요. 물론 대형의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는 중량, 저는 60평방이라고 봐요. 60평방은 중소형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좋은 단지들은 거의 다 회복했어요. 거의 코로나 때 가격으로. 근데 아직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단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은 단지, 그죠? 상승 중인 단지. 요거는 이따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에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단지는 보면 거래량이 많고 상승하는 게 보여요. 그럼 그런 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지가 투자에 좋은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